그래서 이 4차 산업이 본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냐 아니면 투기 거품에 불과하는 거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에서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본원적 가치 창출 기능이 있어야 돼요.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준다고 휴지 주어라, 학교 불 꺼라, 산책로 순찰 돌아라, 또 사거리에 서서 그냥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신호등도 있는데 한 사거리에 7, 8명의 노인이 깃발 들었다 내렸다. 자, 그런 노인 일자리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불쌍한 노인이라면 복지 혜택으로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지, 그런 노동을 백날시켜봤자 국가적 GDP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GDP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투기 산업이 제일 발달됐잖아요. 주식 투기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코인 투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GDP 창출에 기여할까요? 못할까요? GDP 창출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하겠죠. 왜? 투기해서 번 돈을 가지고 룸살롱 가서 쓰대고, 투기해서 공돈 벌었다고 명품 사고 하면 일부 창출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투기가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면 국가가 말라고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합니까? 온 나라를 투기에만 열중하도록 만들고 국민의 직업이 투기판이라고 국민의 직업을 전부 다 투기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게 만드는 게 편하지요. 그래서 한국에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나 마사이 같은 그런 경마장을 한국에 수천 개 만들어 놓고 다 거기서 뜯어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카지노 하나 만들면 마카오에 옛날에 뭐 8조, 10조씩 매출을 올리고 조 단위로 남았다는데, 그러면 그런 카지노만 몇백 개 만들어 놓으면 한국 GDP 창출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투기는 결국 거품이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투기가 본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 한국이 제일 아파트 투기를 세계에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럼 아파트를 사고 팔 때마다 가치가 창출된다면 한국의 GDP가 세계 1위가 되지 않았겠어요? 일본도 과거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을 때 세계 1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일본이 왜 망해버렸어요? 투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즉 뒤에 있는 거품, 이것은 개인들끼리 그야말로 서로 간에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가치 창출은 없다라는 겁니다. 카지노 가서 아무리 밤새도록 해봤자 내가 한 돈 100억 들고 와, 그게 가치 창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종 같아도 투기에서는 가치 창출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유통은 가치 창출을 하지요. 우리가 유통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는 영어로 패실리티 기능이 전부 가치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서비스 산업도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해도, 호텔에서 메이드를 해도 다 가치 창출과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투기 같은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는 행위를 결국은 도박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머니 게임이죠. 돈 놓고 돈 따먹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1년 365일 매일 24시간씩 코인을 팔고 사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창출을 못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가치 창출이 있다면 국가가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도박장만 있고 아니면 코인 거래만 전 국민이 앉아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4차 산업이 도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럴싸하게 엄청난 대중들에게 편익과 효용을 갖다 줄 것처럼 홍보되지만 막상 그런 4차 산업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용을 주지 못해요. 전부 포장되어서 홍보용으로 등장해서 주식 가격 올려먹는 도박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그때 이제 원동기라고 하는 엔진이 만들어지는 그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으로 당시 양을 키우던 사람들, 수동식 방직 기계를 돌리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은 훨씬 더 많은 공장에서 공업화를 가져오면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민 대중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직장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전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때 이것 또한 그야말로 또 다른 산업 생산력을 높여주면서 공장이요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그것도 또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증진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디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도 단순 노동을 통해서도 지금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전체 상품의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죠. 3차 산업혁명, 자, 컴퓨터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인터넷까지 연결되면서 벌어진 것도 좀 부가가치 창출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실제로 컴퓨터 산업에서 늘어나는 인구보다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각종 회계 사무직들이 사라지고 배달직도 사라지고 과거에는 배달부가 하던 일을 지금은 매일이 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3차 산업의 발달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전 세계 불황을 가져왔어요. 만약에 3차 산업이 1, 2차 산업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불황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3차 산업이 인터넷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다 엮이게 되면서 자, 1990년대 말과 2000년 밀레니엄 사이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인터넷 벤처 닷컴이라는 말만 달아도 투자금이 몰리면서 엄청난 그 회사의 주식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주가 조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에 그야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지요. 한국에도 그때 벤처 사기가 횡행했지요. 미국에 있었던 벤처 사기가 한국으로 수입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첨단 기술로 4차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기술이요, 실제 가치 창출을 그들이 홍보하는 만큼 못하고 있다는 게 AI의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결국 투기꾼들의 놀잇감으로 전락을 했어요. 또 기술, 지금 이런 4차 산업 기술은 특별한 그 기술의 습득 능력을 갖추게 된 소수의 기술자, 투기 금융 자본가가 결합해서 끌고 가는 독점의 행태입니다. 자, 4차 산업 기술들이 얼마나 독점적인가? 우리가 아마존, 독점의 대명사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이 있는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우성향 포퓰리즘이 유행할수록 이런 기술 독점 회사들한테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EU 차원에서요. 자,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생산과 관련 없이 유통에서 서비스에서 효율성을 가한다고 한 것도 대중을 독점의 노예로 만들죠. 아마존이 대중을 독점의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아마존 때문에 사라진 미국의 가게, 사라진 오프라인 매장, 또 거기서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또 사라진 공장, 전 세계에서 물자들을 확보해서 아마존 유통망을 통해서 돌리니까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체들도 붕괴되었죠. 그런데 아마존에 새로 창출된 물류 창고에서 분류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임금 그리고 노동의 외주화 속에서 빠듯하게 고생스럽게 살죠. 우버 기사들도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새로 창출되는 대부분의 고용이 배달에서 나오고 물류창고 정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하던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체한 물류창고 직원들이나 배달하는 노동자들, 특별 고용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특고,
자기가 자영업자이면서 배달하는. 자, 이런 노동이 그게 미국 사회에 얼마나 불안전 노동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노동 환경의 악화,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정 노동, 프리카레라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계가 이런 4차 산업 발달에 따라서 대중들의 범빈곤, 또 더 나아가서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의 붕괴, 그리고 독점의 폐해, 그리고 노동의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을 찬양하는 이 기득급 매체들은 뭘까요? 정치인들은 뭘까요? 그들은 이런 기술 발전 기업들과 유착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죠. 기술 발전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편입과 일자리 창출을 결과론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학자들 다수가 최근에 2, 3년간의 입장이 바뀌어서 4차 산업이고 기술 발전이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지 못한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은 일자리가 없고 소수만 떼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헛소리까지 나오고 노동의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노동이 소멸됐는데 그들이 묵고 살 만큼을 일을 안 해도 정부가 줄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가치 창출 없이 정부가 돈을 찍어서 줄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술 기업한테 대부분 세금을 뜯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전부 헛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의 미래는요,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제대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